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지금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장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잠깐 시간 멈춰주시죠. 강백신 증인 잠깐 나와주시죠. 아까 저 한상진 기자가 꼭 물어달라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건 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그거는 이제 아마 압수수색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사후적으로 뭐 보고받은 바에 아니 수사 보고서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수사 보고서 제목이더만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경위가 그 포렌식 수사관이 포렌식을 하다가 뭐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검사에게 보고를 했고 검사가 가서 그걸 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한상진 피의자하고 변호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사생활 부분인데 압수를 하냐 이렇게 아니 그 얘기를 해서 절차가 아니라 그 한상진 기자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없는 한 건 했습니다가 거기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수사관과 검사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뒤에 피의자 피신은 압수 이의 제기를 해서 압수는 못하고 다만 나중에 피신 때 물어보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니 됐습니다. 저 피신 조사를 하면서 너무 물어봤는데 장황하게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한상진 오케이. 피의자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고 됐습니다. 얘기를 보고를 그뭐저 받았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뭐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봉지욱 참고인 좀 나와 주십시오.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사안 가지고 참. 예, 봉지욱 참고인 아까 전에 그 강일민 정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그 포렌식 이후에 다시 압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 압수 목록 그 교부는요. 제가 2023년 9월 24일 압수수색 당했을 때 당일에 교부를 받았고요.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이미지를 떴는데 휴대폰 3대 중에 한 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휴대전화를 돌려줄 때 저한테 교부서를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또 다시 압수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이제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나중에 좀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압수할 때 새로운 압수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유병호, 김숙동, 손종국 저쪽으로 세 분 좀 다 나와 주십시오. 감사원법에 하면은 그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 인정되면은 고발하는 거죠. 고발 규정만 있죠. 법에는 수사 의뢰 규정이 없죠. 고발해야 한다는 감사원법에 있고요. 규칙에 규칙에 규칙 이하에 다만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 있는 경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감사 종결일이 2023년 3월 30일이고 수사 요청일이 2023년 9월 13일이에요. 6개월이나 간격이 있습니다. 이 단서의 수사 의뢰에 해당 요건이 안 된다고 보는데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6개월이나 감사가 종결된 게 3월이고 3월 말이고 수사 의뢰가 9월 10일 13일이에요. 그거는 통상적입니다. 그게 통상적이라고 저 정상훈 사무총장님 이게 통상적입니까? 뭐나 잠깐 계세요. 예. 수사 의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표할 수 있는 수사 의뢰 이게 통상적입니까? 6개월이나 간격이 있는 게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사안이 복잡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발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를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감사 원법에는 고발만 돼 있고 네네. 규칙에 내려오면 수사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요건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 저 공무원들 국토부 공무원들하고 그 부동산은 공기업 임원들이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휴대폰 다 포렌식 해가지고 다 증거 이게 확보가 되고 이게 그 도주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건 난이도 높고 감사 저항이 됐습니다. 심해가지고 3월달에 다 요청할 끝났는데 수밖에 뭘 없는 그래요? 상황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저 윤성은 차관 그 윤성은 정인 예, 아까 전에 그 저 이번 감사 관련해서 미처 아까 전에 하지 못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 아래에서부터 이 강압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짜 맞추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저는 국토교통 행정을 제가 33년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제가 본 거는 새벽 4시까지 감사를 받은 부동산 직원이 감사원 명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모텔에서 자고
또 아침 9시 반에 나가서 감사를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감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뭐냐면 카톡을 편집을 하는 거고 다음에 검사도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증거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감추고 언니가 은폐하고. 그래서 보다 못한 재판장님께서 왜 그거 안 내냐. 직접 가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차관이 된 다음에 저는 제가 단체 카카오톡을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제가 보고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여줘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전부 다 숨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저 2건 정도만 이게 드러난 거고 제가 저 차관 재직 당시에는 모든 것들은 다 감추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따가지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하셔서 저는 우리 저 국정조사 특위에서 특히나 감사원과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곡히 제가 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깐 멈춰 주시고요. 봉지욱, 조우영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녹취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봉지욱 참고인께서 나는 조우영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조우영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근데 2021년 10월 27일 날 검찰의 녹취록에 의하면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나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질의 중이잖아요. 시간 좀 다시 넣어주세요. 시간 다시 넣어주세요. 자, 아까 봉지욱 장관님께서 나는 조우용과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찰의 녹취록을 보면 21년 10월 27일 날 봉지욱, 조우영 간에 53분 10초 또 3분 37초 통화한 걸로 돼 있거든요. 자, 우리 봉지욱 장관님께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오래전 일이라서. 봉지욱 장관님은 분명히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통화한 적이 없고요. 제가 녹취서 내용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조우영 증인 예, 문자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통화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통화한 적 기억이 없다 이거죠? 헷갈린다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혹시 이 녹취록 내용을 보셨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 저 녹취록에서요. 예. 저를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팀장님. 제가 저 때 팀장이었거든요. 팀장님하고 저를 지칭한 얘기가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녹취록 4개를 제가 통화한 걸로 조작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백신 증인 나와 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저거는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건 확인돼서 오류가 시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 게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증인 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 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이 녹취 그러니까 우리 강백신 증인 말은 봉지욱 조우영 간의 녹취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라정주 조우영 녹취로 제가 들어보세요. 전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속기사가 2명이 등장해요.
한 명은 박땡땡, 한 명은 문땡땡인데 어떻게 속기사가 다른데 두 명의 속기사가 똑같은 오류, 봉지욱이라는 통하지도 않는 대상자를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죠? 뭐 그런 구체적 경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 경위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료는 내가 볼 때는 속기사들은 들린 대로 목소리를 그냥 봉지욱 썼겠죠. 이 사람이 봉지욱 하니까. 그러면 속기사 두 사람한테 누가 이 목소리를 봉지욱이라고 그 속기사한테 입력해 줬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 그 입력은 수사관 아니면 검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안 그렇습니까, 봉지욱 장관님? 일단 저게 왜 그러냐면요. 저 안에서 이제 그 라정주 PD가 조우영 씨랑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이 만난 적 없죠. 그러니까 만난 적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묻고 들었는데 그 반론을 반영을 안 한 것처럼 검찰이 공소 사실을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조우영 씨한테 윤석열 만난 적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검찰이 지금 다른 사람이랑 통화한 그 내용을 갖다가 붙여서 제가 물어보고 들었는데 빼버린 것처럼.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 속기록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지금 언론인 사건에서도 속기록 가지고 장난친 게 발견된 거예요. 강백신 직일에 저 수사팀장 강백신 직일에 수사팀에서 속기록 장난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강백신 검사가 오늘 몇 가지 또 거짓말을 계속하던데 적고 짧게 있었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금 이강길 증인이 오늘 여기 국정조사 현장에서 말한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 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거를 저희 법정 뉴스타파 재판 법정에서 지금 3차례 나와서 똑같은 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거는 검사가 물은 게 아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검사가 물었는데 이강길 씨가 그렇게 대답했고 변호인이 물었을 때도 똑같이 대답했고 한 번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재판장이 물었을 때도 똑같이 답변을 했고요. 심지어 검찰 조사 때는 그럼 왜 이런 답변을 못했을까 봤더니 이강길 씨를 검찰 강백신 팀 수사관이 미행을 했답니다. 차량으로. 미행을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대요. 그 증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다 캡처해서 보내라고. 본인이 지금 다른 사건으로 아마 수사를 받고 있었을 때 같은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우영 씨 천화동인 욕구 실소유자인 거는 2011년 11월부터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소를 안 했습니다. 수사를 3년 동안 했어요. 강배신 검사는 왜 이거 기소 안 하는 겁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계속 틀고 있는 그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록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녹음을 2023년 4월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달 전인 2023년 2월 21일에 유동규 씨가 서울중앙지검 김영석 검사 방에 가서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를 받아요. 제시를 받는데 당시에 유동규는 뉴스타파 보도 경위에서 나는 전혀 몰라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2달 전에 전혀 모르던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욱 변호사가 검사한테 들은 얘기, 훈련받은 얘기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다음입니다. 신동욱 의원. 강백신 검사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속기사 2명이 똑같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반복될 수 있을까요?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속기록으로 장난쳤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발견됐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더 크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모가판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